그러면 이렇게 유통기업이 PB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1인 셀러들도 PB 상품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어. 혹시 커클랜드라는 브랜드를 알아? 저는 잘 몰라요. 커클랜드라는 브랜드는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야. 코스트코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코스트코 내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을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PB 상품이라고 불러. 근데 커클랜드의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 줄 알아? 코스트코도 꽤 대기업이니까 많이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커클랜드만 작년 매출이 70조였어. 70조라는 게 어느 정도 큰 건지 잘 감이 안 오지. 너무 크니까 오히려 감이 안 오는. 작년에 이마트 있잖아. 이마트의 작년 매출이 30조였어. 전체 코스트코의 매출이 아니라 커클랜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의 매출만 70조였어. 이마트의 2배가 넘었다는 거야. 사실 이마트라는 곳이 굉장히 큰 매출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단일 브랜드만으로도 그렇게 낸 거 자체가 엄청난 거였지. 그래서 오늘은 이 커클랜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클랜드 같은 PB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PB 상품은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내놓는 거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기업들 많잖아.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세븐일레븐, GS25 이런 것처럼 실제 물건을 만들지 않고 거기서 물건만 파는 곳, 그런 곳에서 브랜드를 내놓는 걸 PB라고 얘기를 불러. 프라이빗 브랜드, 프라이빗 라벨 뭐 이래가지고 PB 혹은 PL이라고 부르는데, PB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건 커클랜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코스트코를 가면 쟁여두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클랜드에서 나오는 비타민, 뭐 오메가3 이런 거는 집에 쟁여놓고 그냥 먹어. 그리고 코스트코에 가기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도 사실 그 코스트코에 가는 금액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거의 큰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거든. 그래서 좀 바쁘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도 해.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이거 분명히 커클랜드는 코스트코에서만 판매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 이유는 코스트코 구매대, 그러니까 코스트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온라인에 판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커클랜드 제품이거든. 그러면 PB 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PB 상품은 유통기업에서 원래 제조하는 공장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유통은 롯데나 농심이나 이런 제조를 직접 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마트에다가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이잖아. 이렇게 팔 경우는 사실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다가 유통 마진을 조금 붙여서 판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유통 마진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마트는 목 좋은 곳에서도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판매도 많이 일어나니까. 비싼 가격에 토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30%가 좀 적을 수도 있는 거지. 단순하게 제조회사에서 납품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유통회사에서 발벗고 나가서 물건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존의 30%에 있었던 유통 마진뿐만이 아니라 공장도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 제조 가격을 주면 되니까 똑같은 가격에 팔린다라고 가정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공장은 원래 자신들의 파이를 그 유통업자 쪽에 약간 양도하는 형식이 될 텐데, 그러면 공장 쪽에서는 PB 상품을 좀 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마케팅 비용이야. 만약에 신제품 새로운 과자가 나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바로 알까? 모르겠지. 인스타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TV 광고를 하든지 지명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5개 광고를 하든지 무언가 마케팅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 그거에 대한 비용을 생각을 안 하지만 모든 원가, 공장도 가격에는 그 가격이 포함돼서 나오게 돼 있어. 그 가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익이 나야지 정말 이익이 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가격, 마트에 넘길 때 가격에는 사실 마케팅 비용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PB 상품은 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물건만 찍어주면 돼. 그러면 내가 그 상품군의 1등이 아니야? 1등이 아니고 2등이라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데
PB 상품을 한 번에 대량 생산을 해서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다면 공장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게 없어.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PB 상품으로 가져온 제품은 유통기업이 마케팅 비용을 내겠지. 근데 너 실제로 그런 상품을 광고하는 거 봤어? 크게 광고하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치. 뭐 되게 5개 광고나 이런 거 잠깐 할 수는 있는데 엄청 크게 광고를 하지 않아. 그 이유가 유통기업은 물건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 눈에만 잘 띄는 자리에만 놔도 특별한 광고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코스트코는 연 회원을 등록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잖아. 코스트코에만 물건을 파는 커클랜드라는 제품은 사실 덜 팔려야 되잖아. 그런데도 PB 브랜드 자체가 70조라는 매출을 내고 오히려 커클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코스트코 연간 회원을 등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이렇게 유통기업이 PB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무엇보다 이제 공장 도매가가 이제 없어지고 거의 원재료 값만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가격 경쟁도 더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우리가 마트에 가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사실 가격이잖아.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케찹이 있다? 오뚜기 케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브랜드를 확실히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케찹들은 사실 인지를 하지 못해. 그 똑같은 비슷한 케찹류에서 굉장히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으면 케찹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가격을 저렴한 걸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리고 요즘에는 PB 상품도 브랜드를 단일화해가는 추세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나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노브랜드 혹은 피콕. 이마트 PB에는 약간 격이 좀 있긴 한데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게 피콕이고 저렴한 라인으로 가는 게 노브랜드 라인이거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PB 상품도 약간 두 가지 전략으로 가고 있어. 하나는 가격적으로 승부하는 거, 하나는 품질적으로 승부하는 거. 사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으면 이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요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경향이 있거든. 가격이 저렴하다 하면 어찌되었건 좋은 원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PB의 경향은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 일반적인 유통마진은 기존의 마트나 백화점이 한 30% 정도 됐다면 코스트코는 한 15%밖에 유통마진을 가져가지 않아. 커클랜드 역시도 그 정도의 유통마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재료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PB 상품들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대부분 1등 공장에선 잘 만들어주지 않아. 라면으로 치면 라면에서 제일 유명한 상표는 어디지? 농심이잖아. 농심에서는 PB를 잘 만들어주지 않아. 자기 물량 나가기도 좀 바쁘니까. 근데 농심을 제외한 다른 라면 업체들은 굳이 PB를 안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 1등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좀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의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해외에 있는 유명한 제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해외에 있는 유명한 공장에서 PB 상품을 붙여서 들어오는 거지. 해외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사실 MOQ를 무조건 맞춰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OEM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으니까, 뭐 이마트도 굉장히 많은 지점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1000개 MOQ다 그러면 이마트 지점 100개라고 한다면 각 지점에 10개씩만 가도 MOQ가 맞춰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유명한 공장에다가 발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공장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도 PB 상품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공장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PB 상품을 가져올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각각 나라의 가장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 PB 상품은 공장에서 원래 판매하던 상품을 PB 브랜드를 입혀서 파는 형식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공장에 새로운 제품을 맡기거나 하는 형식은 아닌 거네요. 유통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겠니? 소비자들의 니즈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많이 사고 어떤 물건을 덜 사고 어떤 페이지에는 굉장히 페이지 뷰가 많지만 구매율은 떨어진다. 그런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굳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까? 기존에 잘 팔리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야지 잘 팔릴 거잖아. 신제품에 대해서 모험을 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P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맛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제품을 리메이크하는 것 같은 느낌. 비빔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짜파게티 뭐 이런 거 비슷한 걸 만들지 굳이 여기서 안 팔리는 뭐 이런 걸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최대한 PB 제품은 노멀하고 잘 팔릴 만한 제품으로 가져와. 지금 말한 새로운 디벨롭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돼. 베이직 되는 상품, 가장 노멀한 상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좀 있더라고. 공장하고 마트하고 단독 상품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 마켓컬리에서만 파는 햇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서만 유통이 되는 걸 만들 수는 있겠지만 PB 상품 자체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PB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PB 상품은 큰 공장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1인 셀러들도 PB 상품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어. 각각의 유통회사들 MD들과 만나서 유통회사 MD들이 필요하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 형식이지.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중간에 한번 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여러분들의 제품이 잘 팔린다면 충분히 그 제품으로도 PB 상품을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PB 상품을 꼭 이거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상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커클랜드는 그렇게 싸게 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같은 이야기가 좋았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유통에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안녕.